네, 안녕하세요.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잘들 쉬셨어요? 2교시에는 아까 설명드리다만 납세 의무의 소멸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거고요. 자, 납세 의무가 성립이랑 확정이 되면은 소멸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사라진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소멸되는 사유는 납부됐거나 충당됐을 때, 그리고 부과가 취소됐을 때, 아니면 부과 제척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이렇게 사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번에 해당하는 부과 제척 기간에 대한 내용을 먼저 볼 거예요. 먼저 부과 제척 기간이란 뭐냐? 국가가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일정한 법정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징수권, 국세 징수권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세나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부과권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도 동시에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부터 5년이 되고요. 5년이 이 부과 제척기간이 되고, 원칙적으로는 5년이고, 역외거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역외거래라고 하는 경우에는 7년이래요. 그리고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입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납세 의무자가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무신고한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7년 이내에 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역외거래의 경우는 10년이다. 그리고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이 해당이 된다. 역외거래는 15년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는 진짜로 명백하게 납세 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하려고 하는 그런 혐의가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제척기간 내에서는 국가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권을 행사해서 납세 의무를 확정시킬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납세 의무를 확정시킬 수 없게 되는 거고요. 이제 제척기간이 일반적인 경우는 이러하고 좀 특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랑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 우선 상속세나 증여세, 그리고 부담부 증여라는 개념이 있어요. 부담이 있는 증여다라고 해서 부동산 같은 것들을 증여할 때 채무를 얹어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를 담보해서 주는 경우에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데, 그때의 양도소득세, 이 부담부 증여 시의 양도소득세는 증여를 해주는 증여자가 납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상속세, 증여세, 부담부 증여 시의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는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위에 2번처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무신고의 경우에는 15년이 적용되고요. 그리고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15년이 적용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암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부터는 좀 많이 어려워지는데, 특례 제척기간이라고 해요. 어떠한 특례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으면은 일반적인 위의 케이스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제척기간이 부여가 되는 그런 제도다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제가 많이 줄인 거예요. 내용을 줄인 건데도 내용이 상당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어떠한 키워드로 외워주시는 게 좋다. 상속세 및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이 상속이나 증여가 있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단서가 있는데, 포탈세액의 산출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50억 원 초과해서 포탈한 경우에 요 상속세 및 증여세를 상속 또는 증여가 있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다. 그리고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의 쟁송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 이러한 어떠한 절차 등에 의해서 쟁송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됐대요. 그러면은 그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쟁송 등의 결정, 판결 같은 키워드가 보였다. 그럼 1년으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속 또는 증여인데 부담부 증여까지 포함해서 요거를 원인으로 해서 취득을 했대요. 일반적으로 취득세가 이제 세금이 될 건데, 그런 취득으로 지방세를 무신고한 경우에는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취득세가 있다.
그리고 부동산 실명법에 따른 명의신탁 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요건 좀 말이 어려운데 제가 지방세 파트 됐을 때 요거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더 설명드릴 거예요. 지금은 키워드 정도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 실명법, 명의신탁 약정,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이라는 키워드 기억하시고 그리고 무신고까지 기억을 해주시면은 10년 적용이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섯 번째는 타인의 명의로 지분을 취득했지만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의 실권리자인 자가 과점주주가 돼서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리고 지방세를 무신고한 경우. 이제 이 부분이 취득세 파트에 또 나올 거예요. 간주취득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법인이 있는데 그 법인이 부동산 등을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면은 그 법인의 부동산 등을 이 과점주주가 취득한 걸로 봐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이 지방세를 무신고했다. 그러면은 10년이 적용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지방세에서 취득세 파트 들어가시면 한 번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키워드로 한번 외워주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해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됐대요. 그러면 당초에 부가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에 구분에 따른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 실질 귀속자인 거죠. 실질 납세 의무자한테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고요. 1년 이내에. 그리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재산의 사실상 귀속자. 이것도 실질과세 원칙에 있는 내용이랑 거의 비슷하죠. 소득세 및 법인세법에 따른 국내 원천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확인된 경우, 국내 원천소득의 실질 귀속자 또는 원천징수 의무자. 말이 다 어려운데 여기 있는 것들은 그냥 키워드로 어떤 명의대여, 실질, 그리고 판결이란 키워드가 나오면 1년을 기억해 주세요. 위에 보면은 여기서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의 쟁송, 결정, 판결이라는 키워드가 있죠. 이것도 동일하게 1년입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가 나오면은 결정, 판결 등의 키워드가 나오면은 1년의 제척기간이 적용이 된다. 그 다음은 소멸시효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 위에 보면은 부가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도 납세 의무가 소멸하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도 또 소멸을 한다고 합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소멸시효가 민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소멸시효라 함은 이 국세나 지방세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볼게요. 국세 및 지방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 이하 징수권이라고 합니다. 국세 징수권 혹은 지방세 징수권이라고 하고요.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어떤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대요. 소멸시효가 완성된대요.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요. 자, 첫 번째로 국세는 어떠한 세금이 5억 미만이래요. 5억 미만이면은 요거를 국가가 징수할 수 있는데 5년 동안 이거 징수하려는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게 소멸됩니다. 그래서 소멸시효가 5년이다. 5년 이내로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은 소멸이 된다. 만약에 국세가 5억 원 이상이다. 징수권을 행사해야 하는 국세가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 소멸시효가 10년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 이 소멸시효의 개념이 가장 많이 쓰여요. 그 다음은 지방세에 대한 내용이고요. 지방세는 5억 원이 아니고 5천만 원 기준으로 이 5년인지 10년인지의 여부가 나뉩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에 대해서 10년 이상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납세 의무가 소멸하고요. 5천만 원 미만의 경우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납세 의무가 소멸합니다. 그리고 이 소멸시효는 기산일이 있어요. 언제부터 세냐? 신고 납부 세목이랑 정부에서 결정해주는 부가고지 세목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신고 납부 세목은 신고 납부 기한의 다음날, 그리고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는
이 납부기한의 다음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은 제가 또 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소득세는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은 신고를 했는데 납부는 안 했어요. 그러면 6월 1일부터 이 소멸시효가 기산이 됩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국가가 저한테 이걸 징수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은 저의 납세 의무가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소멸시효 지날 때까지 세금 안 내고 버티면은 소멸시효 완성돼가지고 세금 안 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항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소멸시효에는 중단과 정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5년이 얌전히 지나가지 않습니다. 중단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드리면은 중단은 이 소멸시효가 지금까지 잘 진행이 되어 오고 있다가 어떤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날 기점으로 이 소멸시효 기산이 멈추고 중단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다시 처음부터 기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멸시효를. 그래서 중단 사유가 뭐냐면은 납부 고지가 있고요. 독촉이 있고 교부 청구, 압류 등이 있습니다. 설명은 시효의 진행 중에 과세관청이 납부고지 등의 행위로 국세 혹은 지방세 징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이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는 걸 말하고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소멸시효가 모두 중단되고 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효를 기산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압류가 가장 많아요. 가장 흔한 케이스다. 만약에 경매 사건이 있었으면 교부 청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세금을 안 내고 버티면 이 독촉까지는 무조건 들어옵니다. 독촉까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재산 압류하고 보통 압류를 풀어줘도 시효 지나기 전에 계속 새롭게 압류를 하는 편이에요. 과세관청에서. 그래서 이 소멸시효 완성시키려고 5년을 기다리는 거는 사실상 거의 재산이나 소득을 아무것도 만들지 않고 5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요거를 완성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쉽게 5년 정도 동안 세금 안 내고 버티면은 내 납세 의무가 사라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중단 사유가 있으면 정지 사유도 있습니다. 정지는 중단보다는 조금 효력이 약해요. 이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면은 지금까지 기산되어 온 소멸시효가 잠깐 멈추고 정지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 그때부터 다시 기산하는 겁니다. 중단과의 차이점은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초기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소멸시효를 세야 되는데 정지는 초기화가 되는 것은 아니고 잠깐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정지 사유 해소된 다음에 정지됐던 시효가 다시 진행된다. 그 사유는 분납하는 그 분납 기간이 있고 납부고지 유예하는 경우, 기한 연장하는 경우, 징수 유예 기간, 그리고 압류나 매각의 유예 기간, 그리고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그 소송 혹은 채권자 대위 소송 하는 경우에 그 진행 기간, 그리고 체납자가 이 시효를 완성시키고 싶어가지고 외국에 나갔어요. 그래서 국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 그 체류 기간, 이렇게 정지 사유에 해당하고요. 중단과 정지 사유는 시험에서 물어볼 수 있는 주제라서 한번 간단하게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32쪽 한번 봐볼게요. 페이지 32쪽에 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네, 5번 문제 보면은 지방세 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에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래서 납세 의무에 소멸이 되는 그 사유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고요. 같이 풀어볼게요. 첫 번째로 납부나 충당이 되었을 때 가장 첫 번째 있던 사유였죠. 납부됐거나 충당되면은 납세 의무가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고요. 두 번째로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때 방금 배웠던 내용이죠. 소멸시효가 완성되면은 납세 의무도 동시에 소멸을 한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고요. 법인이 합병한 때 요거는 추후에 확장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건데 합병하면 납세 의무 소멸되지 않아요. 요 합병하는 법인이 그 납세 의무를 승계받습니다. 그리고 리을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요것도 저희 납세 의무 소멸된 사유 중에 하나였죠. 국가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가제척기간이 만료되면은 납세 의무가 동시에 소멸된다. 그리고 납세 의무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 이것도 납세 의무의 확장 파트에서 또 설명드릴 거예요. 합병이랑 같이 나올 건데, 상속이 개시되면은 이제 고인, 피상속인이 있고 상속을 받는 상속인이 있습니다. 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 의무까지 승계를 받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당연히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기역, 니은, 리을이 맞는 설명이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기역, 니은, 리을 3개니까 3번이죠. 그 다음에 다음 장으로 가서 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국세기본법령상 국세의 부가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척기간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납세자가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는 경우에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을 부가제척기간으로 한대요. 아까 뭐라고 했었죠? 기본적으로 원칙은 5년이고요. 원칙의 경우에 이제 5년이 적용되지만 역외거래의 경우에는 7년이 적용되고, 그리고 납세자가 무신고한 경우에는 7년이 적용되지만 역외거래는 10년이 적용되고, 그리고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는 경우에는 10년이 적용됩니다. 역외거래에는 15년이 적용되고요. 보면 지금 역외거래 제외라고 되어 있어요.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15년을 부가제척기간이라고 한대요. 근데 이게 아니죠.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10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틀린 설명이고요. 2번, 지방국세청장은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란 키워드 나왔죠.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가 아까 판결이나 쟁송 등의 키워드가 나오면은 1년이라는 제척기간을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틀린 설명. 3번 볼게요. 세무서장은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필요한 처분을 1년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것도 아까 동일한데 판결이나 결정 같은 키워드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은 이 부분이에요. 아까 6항 부분.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부과처분 취소하고 1년 이내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처분을 하고,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된 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은 재산의 사실상 귀속자한테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대요. 감사원법에 따른 결정에 의해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니까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한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1년 이내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맞는 설명이죠. 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부가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반만 맞는 말이죠. 이게 맞는 말이 되려면은 종합부동산세에 신고한 경우에 한해서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부가제척기간의 기산이 시작됩니다.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제가 원칙은 뭐라고 했어요? 원칙은 정부에서 부과하는 때예요. 정부 부가세목이에요. 그래서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 되려면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납부에 의해서 신고했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지만 이게 맞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5번. 납세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죠. 역외거래 제외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을 부가제척기간으로 한대요. 무신고의 경우에는 7년이 원칙이라고 말씀드렸고 역외거래의 경우에만 10년을 부가제척기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틀린 설명입니다. 정답은 3번.
자, 7번 문제 한번 볼게요. 국세기본법령 및 지방세기본법령상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가 10억 원인 경우 국세 징수권을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국세 뭐라고 말씀드렸죠? 5억 원 기준으로 5년인지 10년인지가 나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10억 원이면 명백하게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받기 때문에 이건 틀린 설명이고요. 2번,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가 1억 원인 경우 지방세 징수권은 7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지방세는 5천만 원 기준으로 5년인지 10년인지가 나뉜다고 했죠. 1억 원입니다. 그러면은 5천만 원 넘고요. 5천만 원 넘고요. 7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대요. 아니죠. 10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여야 소멸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 틀린 설명이고요. 3번.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가 5천만 원인 경우 지방세 징수권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게 이상인지 초과인지 헷갈릴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잠깐 보류해야 됩니다. 잠깐 보류할게요. 자, 4번 문항 볼게요. 납세 의무자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으나 정부가 경정하는 경우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납세 의무자가 확정신고한 법정신고 기한의 다음 날이다. 자,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신고납부 세목이에요. 그래서 납세자가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그러나 정부가 경정 결정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 그때에 확정돼요. 그리고 다시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따져보면은 신고납부 세목의 경우는 납세자가 신고하고 납부하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이 되고요. 정부가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가 소멸시효의 그 기산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확정 신고했으나 정부가 결정이나 경정을 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신고납부 세목에 국세징수권 기산일로 가는 게 아니고 정부 부과 세목의 국세징수권 기산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아닌 정부에서 결정해서 부과한 세액, 그 세액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를 기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4번은 틀린 설명이고요. 5번 볼게요. 납세 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정하는 경우 납세 고지한 세액에 대한 지방세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그 납세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 4번이랑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근데 취득세인지 양도소득세인지 차이가 있고 그리고 국세인지 지방세인지의 차이가 있어요. 취득세랑 양도소득세는 둘 다 납세자가 신고 납부하는 세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둘 다 정부에서 경정 결정을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기산은 확정 신고한 신고 납부기한의 다음 날인 게 아니고 국가에서 경정했을 때 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옳은 설명이고요. 3번 다시 볼게요. 그래서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가 5천만 원인 경우 지방세 징수권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이상인지 초과인지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문제를 먼저 보고 나서 다시 보면은 보일 겁니다. 지금은 5번이 맞는 설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틀린 설명이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상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지방세 징수권은 5년 동안이 아니고 10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3번 역시 틀린 설명입니다. 정답은 5번이었고요. 다시 내용으로 넘어올게요. 네, 돌아와서 납세 의무의 확장에 대한 부분 설명드릴 거고요. 이 납세 의무의 확장은 어떠한 납세 의무자가 지고 있는 납세 의무가 다른 사람들한테 확장되고 승계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승계를 보면은 아까 저희 기출문제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이 나와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 의무의 승계가 있고 상속으로 인한 납세 의무의 승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병 같은 경우에는 합병으로 두 법인이 합쳐지면은 법인이 존속하는 법인이 있고 합병으로 설립돼서 신설되는 법인이 있어요. 이 두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의 납세 의무를 승계받습니다. 그래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강제징수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그리고 상속으로 인한 경우,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강제징수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자, 피상속인이 있어요. 피상속인이 생전에 세금을 1,000만 원을 체납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상속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상속인이 상속을 받았더라도 상속받은 재산이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납세 의무가 승계되지만 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인 500만 원의 한도 내에서만 승계가 된다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승계 부분은 이 정도만 암기해 주시면 되고, 연대납세 의무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아까 송달 파트에서도 나왔죠. 연대납세 의무. 자, 연대납세 의무란 2인 이상이 하나의 동일한 납세 의무에 대해서 각각 독립해서 전부를 부담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 연대납세 의무자 중 한 명이 세액을 전액 납부하면은 다른 연대납세 의무자의 납세 의무도 소멸합니다. 그래서 조문에 어떻게 돼 있냐?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근데 여기서 지방세법에는 규정이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공유물 등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지방세의 경우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공동주택의 공유물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 하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기출이 됐던 부분이라서 짚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대납세 의무자가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세금에 대해서 연대해서 납세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하나 좀 짚어 가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공동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을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같이 공동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이 부가세가 있고요. 또 소득세가 있습니다. 이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이 조문에 의해서 이 A랑 B가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를 져요. 그래서 연대 납부 의무가 생기는데, 소득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이 공동사업에 속하는 세금이에요. 근데 소득세의 경우에는 이 개인들한테 각각 귀속이 되는 거라서, 이 소득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된 공동사업의 소득금액 계산에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은 연대납세 의무가 없다. 그래서 시험에서 연대납세 의무에 대해서 물어볼 때 부가가치세 얘기가 나오면은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고 대답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소득세에 대해서 물어보면 연대납세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은 제2차 납세 의무. 요건 내용이 조금 많은데, 주된 납세 의무자가 있고, 그 납세 의무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징수나 체납 처분을 해도 납부해야 될 금액에 미치지 못한대요. 그런 경우에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 주된 납세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부족액을 보충적으로 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을 제2차 납세 의무라고 합니다. 자,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 의무부터 볼게요. 요거는 법인이 해산해서 청산하는 경우로서 자녀재산 분배를 해요. 그때 청산인이나 자녀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제2차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이 자녀재산을 분배하는데 납부할 조세가 이미 있어요. 납부할 조세가 있는데 이걸 납부하지 아니하고 자녀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경우에 이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 의무의 요건이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런 경우로서 법인의 다른 재산으로 강제징수를 하려고 했는데 납부할 세액에 못 미쳐요. 그러면은 청산인은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 그리고 자녀재산을 분배받은 자는 각자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이 제2차 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 다음은 출자자의 제2차 납세 의무에 대한 내용이고요. 출자자는 주식 투자자 등을 말하는 거예요.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 요거는 주된 납세 의무자가 법인이고요. 제2차 납세 의무자는 무한책임 사원, 그리고 과점 주주가 됩니다. 자, 요건은 법인의 재산으로 법인에 부과되거나 법인이 납부할 조세에 충당해도 납부할 세액이 부족한 경우예요. 부족한 경우로서 제2차 납세 의무자, 그러니까 무한책임 사원이나 과점 주주가 이 납세 의무가 성립된 날, 성립일 기억해 주세요.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 사원이거나 과점 주주인 경우. 이 무한책임 사원은 무한책임 사원은 납세 부족액에 대해서 한도 없이 제2차 납세 의무를 지고요. 과점 주주는 징수 부족액에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지분율만큼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의 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네, 그 다음은 법인의 제2차 납세 의무고요. 요 위에 있는 케이스랑 반대의 경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된 납세자는 법인의 무한책임 사원 또는 과점 주주고요. 그리고 제2차 납세 의무랑 반대죠. 제2차 납세 의무자는 법인입니다. 출자자의 재산으로 이 출자자 등이 납부할 조세에 충당했는데 납부할 세액에 못 미쳐요. 부족한 경우에는 이 법인이 제2차 납세 의무자가 돼서 이 출자자의 납세 의무를 같이 진다. 그래서 출자자의 출자 지분을 처분하기가 곤란한 경우여야 돼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출자자의 지분이 있는데 이거를 처분하려고 시장에 내놨는데 아무도 사가는 사람이 없다거나 이런 경우에 해당해야지 이 법인의 제2차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됩니다. 한도는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이 출자자 등의 출자 지분율을 곱한 만큼이 한도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사업 양수인의 제2차 납세 의무입니다. 요거는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일어나는 경우인데 만약에 제가 사업을 잘 하다가 양도를 했어요. 그런 경우로서 사업을 사간 사업 양수인이랑 제가 특정한 관계에 있고 그리고 요걸 조세 포탈하기 위해서 양도한 경우에 요 규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주된 납세 의무자 사업 양도인이고요. 사업 양도인 사업한 사람 저고요. 제2차 납세 의무자는 사업 사간 사람 사업 양수인이고요. 자, 그리고 요건은 양도일 이전에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됐어야 돼요. 성립 아닙니다. 위에 출자자의 제2차 납세 의무 보시면은 납세 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 사원 또는 과점 주주인 경우로 요건이 제한돼 있잖아요. 요 사업 양수인의 경우에는 양도일 이전에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됐어야 된다. 성립이 아니다. 그래서 단어를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 세법에서는 성립이랑 확정을 좀 엄격하게 구분지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바꿔서 내기 딱 좋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납세 의무가 확정된 양도인의 사업에 관한 조세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로서 양도 양수인이 서로 특수관계에 있어야 된대요. 특수관계자이며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경우에 양도인이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 의무를 집니다. 네, 우선은 2교시는 이제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한 걸로 하고요. 지금 이제 2교시에 설명드린 내용들은 실제로 기출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중점적으로 기억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여기 납세 의무의 확장 파트에서 연대납세 의무에서 조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공동사업에서 부가가치세는 해당이 되지만 소득세는 연대납세 의무가 미치지 않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제2차 납세 의무의 요건들, 주된 납세자 누군지, 제2차 납세 의무자, 요건, 한도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간략하게라도 떠올리실 수 있게 암기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멸시효랑 제척기간에 대한 부분, 키워드 위주로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판결이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1년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원칙이랑 역외거래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것도 기억을 해두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2교시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잠시 10분 정도 쉬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